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한번 알아봤었죠. UAM 관련주인 조비 에비에이션을 알아봤는데,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우주산업 관련된 인투이티브 머신스라고 하는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티커가 LUNR이에요. 달이죠. 루나라고 하는 티커를 쓰고 있는데, 자, 그만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핵심 영역이 달 탐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면서 많은 주가 상승과 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은 이 회사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최근엔 또 어떤 뉴스가 나왔고, 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투자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달 탐사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글로벌 시장 안에서 달 탐사 현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달 착륙, 달 탐사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뭐 모두 다 타이틀이 뭐 세계 최초다, 뭐 세계 몇 번째다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좀 헛갈릴 수가 있어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좀 헛갈리는 내용이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에 최초로 인간이 착륙을 했던 기록을 갖고 있는 건 미국이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인도가 인류 최초로 착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달 남극에 상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제 암스트롱이 달에 이제 그 첫 발자국을 내딛었죠. 이제 그거는 달의 남극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남극에 얼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이 존재한다라는 건 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주에 물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달 탐사에 있어서 이 남극에 상륙하는 시도들이 나라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인도가 최초로 달 남극에 상륙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중국이 또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달 뒷면이 나옵니다. 자, 2023년 8월쯤에 중국 창어 6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토양 샘플을 채취를 해서 지구로 귀환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뉴스가 좀 부각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일본이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올해 1월 20일에 나왔죠. 자, 이 달 착륙선은 슬림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탐사선입니다. 자, 물론 이제 착륙 이후에 뭐 원래 목적이었던 태양 전지 작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완벽한 작동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지만, 달에 착륙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세계 5번째 안에 들 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개했던 그런 달 착륙 히스토리를 보면 미국이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구소련이죠. 소련이 2번째, 중국이 3번째, 인도가 4번째, 그리고 일본이 5번째 성공을 했는데, 이 중에서 남극에 최초로 상륙을 한 거는 인도가 최초다. 그리고 중국이 달의 뒷면에 착륙을 했다라는 거는 첫 번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에 이제 표본을 수집했던 히스토리를 여기 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69년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22kg의 달 샘플을 채취한 이후에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창어 5호가 1.7kg 수집을 했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아까 확인했듯이 창어 6호가 최근에도 토양 샘플을 채취해 온 것으로 최근에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남극에 최초로 상륙을 했는데, 중국도 이제 2026년인가요? 그쯤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남극으로 상륙을 이제 시도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인도가 성공을 하기 바로 직전에 러시아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러시아가 실패한 것을 인도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인도 또한 우주 강국으로서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투이티브 머신스 CEO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 스티븐 알테무스라고 하는 분인데, 자, 오른쪽에 우리나라 보령의 김정균 대표이사와 이렇게 손을 잡은 모습입니다. 보령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뉴스 이따가 알아볼 텐데,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900억 원가량 되고요. 최근에 주가가 12달러대를 전후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52주 최고가가 17달러였어요. 그 기록을 했던 날짜를 보면 11월 29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최고점을 찍은 뒤에 상당 부분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52주 최저가가 올해 1월 4일이었는데 2.9달러였던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올해 1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령이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손을 잡았는데, 보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종로가 보령약국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회사는 제약사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우주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령이 우주 기업의 꿈을 쏜다. 자, 미국이 인투이티브 머신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총 140억 원의 규모로 달 환경 공동 연구를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창업주 3세인 아까 보셨던 김정균 대표이사가 2022년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우주 헬스케어와 제약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령이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둔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에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자, 이 금액은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거냐면, 자,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최근에 진행한 6,5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절차와 연동된 3호 발행 형태의 신주 발행 절차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신주 발행을 받는 건데 95만 2,381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이 140억 정도 된다라는 내용이죠. 네, 요 정도로 이제 보령과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재물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 계산서인데요.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요. 자, 요 단위는 원입니다. 제가 원으로 환산한 표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이 1,138억 원 정도 매출이 찍혔고요. 자, 올해 1분기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찍혀 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올해 2분기엔 592억 원, 올해 3분기에는 837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그리고 세전 세후 손익을 보면 지금 적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15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2분기에는 흑자가 났어요.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흑자가 났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어떤 내용 때문인지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2023년 이 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매출액은 182억인데 당기순이익이 472억이 나왔다는 거는 매출보다 더 많은 당기순이익이 나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특별 이익이 나왔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분기도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에 대한 성과는 올해 3분기에서 보여줬었던, 자, 매출은 837억인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95억을 기록하고 있는, 자, 이런 상태의 지금 모습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현재 실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확인을 해보면요. 네, 올해 3분기를 넘어오면서 주식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행이 되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부채는 소멸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초 기말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금의 변화량을 봤을 때는 현금의 변화량이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자, 이 데이터를 근거로 봤을 때는 아까 보령의 뉴스를 확인했을 때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고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런 증자를 통해서 현금의 변화량이 플러스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매출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 실적은 확인이 되진 않지만, 현금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계속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로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사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우주 탐사에 중점을 둔, 티커도 루나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주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탐사할 수 있는 우주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렇게 해서 4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달 접근 서비스, 두 번째 궤도 서비스, 세 번째 달 데이터 서비스, 네 번째 우주 제품 및 인프라 사업, 이렇게 4개 사업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달 궤도 서비스 부분은 지구 및 달 궤도에 있는 위성과 정거장을 지원한다. 자, 그리고 달 데이터 서비스는 나사죠. 미국 항공우주국 및 상업 고객에게 달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자, 그리고 우주 제품 및 인프라 영역에 있어서는 추진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 달 모빌리티 차량, 전력 인프라, 인간 거주 시스템 등. 자, 달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나사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관련된 사업 안에서 우주 제품 및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주 제품 및 인프라 사업 내용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인투이티브 머신스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마치 화성이나 달에서 얘가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자, 이거는 실제 지금 우주 환경은 아니고요, 지구상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현재 개발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탐사 차량이고요. 이게 LTV라는 약자를 써요. 실제 지금 이게 애리조나 사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멋지지 않나요? 제가 남자라서 더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면서 실제 달을 한번 밟아볼 수 있을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의 좀 마음속에 이렇게 우주를 여행해보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단순히 숫자가 찍히고 어떤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우주에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의 심리적인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많은 좀 작용을 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뉴스는 올해 9월 19일에 이제 나온 뉴스입니다. 자, 나사와 6조 원의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때 제가 차트를 지금 캡처를 했는데요. 자, 이 뉴스에 반응을 했었던 미국 기준의 이제 날짜는 9월 18일이었는데, 물론 38%로 종가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이렇게 65%까지 하루 만에 이렇게 올랐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 뉴스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사는 9월 18일 근거리 우주 네트워크, 니어 스페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NSN이라는 약자를 씁니다. 자, 이것을 위한 중계 시스템 구축 업체로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선정을 했다라는 계약 체결 내용입니다. 해당 계약 기간은 기본 5년에 선택적으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가치는 최대 48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4,202억 원에 달하는 계약 내용이라고 합니다. 나사의 달 남극 지역 탐사와 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통신 및 항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달 남극 지역 탐사는 아까 인도가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미국도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 남극에 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이죠. 자, 방금 보셨던 뉴스의 이제 시작이 되었던 내용의 뉴스인데요. 이거는 올해 4월 5일 더 과거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아까 세 군데 회사가 후보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자, 첫 번째 후보 기업은 인투이티브 머신스였고요. 최종 선정이 됐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후보 기업은 루나 아웃포스트, 그리고 세 번째 후보 기업은 아스트로랩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이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최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자, 최종 선정이 된 기업은 나사와 함께 LTV 개발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LTV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달 탐사 차량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죠. 그래서 나사와 함께 LTV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최종 선정이 되었다라는 뉴스로 주가가 장중 60% 이상 이렇게 급등했던 뉴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6조라는 얘기는 1년에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규모의 계약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고공상승했었던 배경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기억을 할 때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달 착륙선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자, 이 오디세우스는 나사의 달 화성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자, 이것과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CLPS의 일환으로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에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한
사례이고요. 민간 기업으로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미국은 민간 기업들과 함께 달에서 식수를 확보하고 장기 거주지를 개발, 궁극적으로는 화성으로 항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CLPS가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했던 오디세우스, 자, 이게 노바C라고 이제 얘기하는 달 착륙선이죠. 달 탐사선인데, 자, 높이 4.3m, 지름 1.6m, 무게 675kg이고요. 이거 자체로 우주로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 X의 팰컨 9에 탑재가 돼서 날아가서 페어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달 착륙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착륙 과정에서 예상했던 속도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착륙을 하다 보니까요. 달 표면에 다리가 걸려서 수평으로 이렇게 누워진 채 착륙을 했다라고 합니다. 태양전지가 이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해서 완벽한 연착륙은 실패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한 2월쯤, 2025년 2월쯤에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할 것으로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시점이다. 자, 미국 중부 기준 22일. 자, 요거는 2월 22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후 5시 23분에 달 남극 근처에 분하고 말라퍼트 A 지점에 착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달 남극에 착륙을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나사와의 이러한 계약 체결 내용으로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주가가 고공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사의 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나사가 이 달 착륙 일정, 이 아르테미스의 일정을 2027년으로 연기를 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게 12월 9일이죠. 자, 이 아르테미스의 주요 목적은 인간이 달에 착륙을 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 오리온 우주선의 안전 문제가 불거져서 이 일정이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라는 이제 내용의 뉴스입니다. 자, 자세한 뉴스를 좀 살펴보면 일정이 연기되긴 했지만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착륙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보다는 훨씬 앞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연기가 결정된 것은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오리온 우주선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동안 열을 막아주는 부품인 방열판 일부가 갈라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균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개선된 방열판을 장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지금 일정이 조금 연기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지금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달보다는 화성 탐사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양당 합의하에 추진 중인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 발사 일정에 대한 이런 연기 그리고 불확실성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점이요.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새벽 12시 37분입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은 0.51% 강보합 상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미국의 M7 종목들을 보면 비교적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4%대 좀 급등하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마이너스 2.09%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5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의 현황을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과거에 이 급격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갔었던 게 이날이었죠. 이때가 언제냐면 그때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달에 착륙에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뒤로 또 급락을 했죠. 달 착륙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지만 이후에 통신이 이제 두절되면서 수평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착륙을 했기 때문에 태양전지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실망감에 주가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내용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뒤로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가격대까지 빠졌었죠. 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보시면 3.15달러대까지 떨어졌었던 주식이 자 보시면 이때 강한 상승
갭으로 뜨면서 올라갔었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9월 18일 아까 나사에서 6조 원대 계약이 나왔었던 그날이죠. 장중 65.59%까지 상승했었던, 자, 그때 그 뉴스로 인해서 많은 거래량들과 함께 주가가 완벽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이 되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을 해볼 때 지금 보시면 요 시점이죠. 자, 요 시점이 나사의 6조 원 그 계약이 발표가 났었던 시점입니다. 이 8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주가의 흐름은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왜냐하면 나사와의 이 6조 원대 그 계약 내용에서 지금 어떤 변수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일정 연기 말고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정 연기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17달러에서 지금 12달러대까지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내용의 조정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8달러대가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12달러대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박스를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12달러대에서 지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넘지 못하고 있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 상단, 자, 여기가 지금 지지를 확인하면서 가장 큰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시점인데, 공교롭게 이 시점이 달 탐사에 성공을 했을 때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을 했었던 그 고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사와의 그 6조 원 계약이 발표됐었던 시점에 시장에서 반응을 했었던 지지 라인, 이 8달러 근처 부분, 자, 이 가격대가 이 박스권 내에서 가장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내에 조정시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게, 일단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 리미트가 없어요. 제가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흐름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날, 자, 보이십니까? 11월 14일. 자, 이날 고가 기준으로는 26.86%가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12.98%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도 한번 보실까요? 자, 고가 기준으로는 2.37% 상승했지만 저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9.90% 빠졌습니다. 자, 이러한 변동성을 가져가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준비가 돼 있으셔야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그 시점과 빈도수, 이 비중들은 여러분들의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잘 좀 조절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인투이티브 머신스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좀 문의 남겨주시고,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미국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은 더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자, 오늘도 텐섬이 남윤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